주역은 어렵다? No, 아니에요. 쉽고 재미있어요. 저도 주역을 먼저 공부했는데요. 그때 공부할 때는 머리가 찌끈찌끈하고요. 한자에 대한 알레르기 있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공자님은 쉽다고 했는데 과연 뭐가 쉽다는 걸까? 그런 어떤 저도 그런 오해를 했었는데요. 주역 타로를 통해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아니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주역의 어떤 그 엑기스를요 쉽게 우리가 터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역타로 협회에서 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쉽게 누구나 마스터를 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주역 타로는 주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No. 현대적이고요. 실용적으로 발전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5,000년 동안 주역은 아주 3,000가지 이상의 책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해설한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발전해 온 거죠. 이러한 어떤 유동성과 모호함이요. 주역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에요. 그래서 주역 타로가 주역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역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21세기의 주역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에요. 한 5,0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발전했죠. 자, 주역의 역사는 복희씨가 선천 8개를 창조했고요. 이어 주문왕이 후천 8개로 발전시켰고 공자의 역주로 인해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됐죠. 주역은 철학, 문학, 역사학, 정치학, 의학, 수학, 천문학 등등 크게 많은 학문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사주명리, 관상, 풍수지리 역시도 주역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주역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연과 만물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또 분석하면서 얻은 지혜를 고도로 압축시켜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깨달음의 정수가 바로 주역이에요. 자, 주역에는 신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요. 신은 자연이고 우주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역은 우주와 인생의 이야기를 64개에 맞춰서 그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역 64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비춰보고 또 돌아보고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점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역은 효와 괴가 있어요. 효는 교차하다, 교류하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주 만물이 시시각각 교류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교류, 교차의 의미가 있고요. 효는 자, 여기에 보시면 양효와 음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의 에너지는 밖으로 펼쳐지고 드러나고 움직이고 튀어오르고 뭔가 활동하는 동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좀 칭하는 말이고요. 그 성향은 외세지향적이고 모습은 크고 웅장해요. 그 기상은 진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음의 기운이 음의 에너지는 안으로 수축하고 감춰지고 멈추고 수렴하고 굳어져 있는 정적인 상태를 칭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괴는요. 괴는 자, 여기에도 있죠. 괴는 걸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음효와 양효가 6효로 조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괴와 효는 모두 자연의 형상을 관찰하여 그 메시지를 함축함으로써
자, 이 안에 많은 메시지가 함축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의 건공감리 다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주역이었어요. 자, 우리 태극기에 주역이 있는 만큼요, 우리는 생활 속에 아주 속속이 주역의 지혜가 녹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역은요, 8개가 상하로 합쳐져서 총 8 곱하기 8에서 64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림에 있는 요 개는요, 3개의 효사로 돼 있는 요거는 소성개라 그래서요. 자, 요 개와 요 옆에 있는 요 2개가 만나서 효가 6개가 되면 대성개 64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입문반에서는 주역 64개에 대해서만 배우고요. 변효를 공부하는 심화 과정 가잖아요. 그러면 효사 하나하나 384개 효의 각각 의미까지 배우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개의 괴상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요. 자, 이거 건개거든요. 자, 요거는 다 양으로 되어 있죠. 양으로만 되어 있고요. 하늘을 상징해요. 이름은요, 명칭은 일건천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양효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요. 양효 3개이기 때문에 아주 건장하다, 강건하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건개의 상징은 가정으로 보면 아버지, 신체로 보면 머리, 오행으로는 금, 숫자로는 1, 방위로는 서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태께는요. 태는 연못을 뜻해요. 자, 연못을 뜻하고요. 자, 이 연못은 명칭은 이태택이라고 부르고요. 자, 두 양효는 물을 가두는 언덕 또는 제방, 뚝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위에 음을 물로 보는데요. 자, 음효인 물이 양효인 제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 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조금 좋아서 막 이렇게 날뛰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태께는 기쁨을 의미해요. 자, 요 모습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즐겁게 해준다 해서 이 이태택은 기쁨을 뜻하고요. 자, 태께의 상징은 가정으로 보면 소녀예요. 신체로 보면 입, 오행으로는 금, 숫자로는 1, 방위로는 서쪽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건 리께인데요. 불을 상징하고요. 명칭은 삼리화. 자, 아래에는 어때요? 양효. 그쵸? 양쪽에는 양효고 가운데가 음효를 나타내요. 자,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게 하는 불의 모습을 나타내는 괴인데요. 불은 땅에 걸려서 타오른대요. 그래서 이 이께의 성질은 어딘가 걸려 있음을, 땅에 걸려 있음을 뜻한다. 자, 이께의 상징은 가정으로 보면 가운데 딸인 중녀, 신체로 보면 눈, 오행으로 보면 화, 숫자로는 3, 방위로는 남쪽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진께인데요. 자, 진께는 우레를 뜻해요. 자, 천둥, 우레. 자, 이 명칭은 사진례. 모습은, 자, 두 음효는 구름을 뜻하고요. 아래에 있는 요 양효는, 뭔가 전기를 일으키는 전류가 돼요. 원래 양은 강하고 움직이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음 속에 있으면 음의 장막을 뚫고 터져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진께의 성정은 움직임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께의 상징은요. 가정으로 보면 큰아들, 장남이죠. 신체로 보면 발, 오행으로 보면 목, 숫자로는 4, 방위로는 동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손괴. 손괴는 바람을 상징해요.
그 명칭은 오선풍이고요. 바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만물들 속을 용이하게 파고든다. 자, 음의 요기로 파고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손귀의 성정은 들어감이에요. 그 다음 손귀의 상징은 가족으로 보면 큰딸인 장녀, 신체로 보면 다리, 오행으로 보면 목, 숫자로 보면 5, 방위로는 동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째 감개요. 자, 물을 상징하는, 감개는요, 명칭이 육감수. 자, 물은 원래 항상 물체를 뭔가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빠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감개의 상징은 가족으로 보면 가운데인 중남, 신체로 보면 귀, 오행으로 보면 수, 숫자로 보면 6, 방위로는 북쪽을 뜻한다 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7번째 간께. 자, 간께는 산을 뜻하고요. 명칭은 칠간산. 자, 산은 부드러운 땅 위에 꿋꿋하게 솟아있죠.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자, 음이 2개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양이 솟아있는 모습이에요. 꼭대기가 양효기 때문에 2개의 음효를 올라타서 누르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개의 성정은 그침이다. 머물러 있는 걸 뜻하는 거죠. 상징으로 보면 가족으로 보면 어린 남자아이인 소남, 신체로 보면 손, 오행으로 보면 토, 숫자로 보면 7, 방위로는 동쪽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 공개죠. 자, 땅을 의미하고요. 명칭은 팔곤지예요. 땅은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곤괴의 성정은 순함이에요. 뭔가 순응하는, 순하게 받아들이는 순함을 뜻하는 공개는요. 상징으로는 가정에서는 어머니, 신체로 보면 배, 오행으로 보면 토, 숫자로 보면 8, 방위로는 서남쪽을 뜻하게 됩니다.